안녕하세요. 주식가복입니다. 이번 주말 방송 기다리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자꾸 개인적인 사정이 자꾸 생기네요. 방송 못 드리는 점은 좀 아쉽지만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슈도 없고 지금 모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정치 자체가 어떤 액티브한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관망입니다. 관망 플러스 또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고 수급도 그렇고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 방향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목요일날 엔비디아가 IT 쪽, 반도체 쪽을 끌 수 있는 끌기가 만들어질지 실적이겠죠. 그 다음 또 25일날 파월 영감님이 또 무슨 말 한마디 하는지, 또 25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이 또 끝나고 나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장 영향 때문에 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조금 지수가 조금 하방 압력을 좀 받을 것 같고, 자, 그럴 것 같으면 내일 모레 화 수가 이 코스피가 강하게 반등을 한다면은 골고루 종목들이 다 올라가겠죠. 네, 거기서 지금까지 좀 제외됐던 종목들이 아마 슈팅이 좀 많이 놀 것 같아요. 네, 우리 종목들은 어떻게 될지는 종목 설명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지수로 봤을 때는 내일하고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기관들이 땡기고, 물론 개인은 좀 팔아야 될 겁니다. 매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8월달 내내 샀다고 보시면은 개미들도 지금 많이 시드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기관들 들어와야지 종합주가가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아마 삼성전자부터 끄집어 올라가지 않을까, 정말 조심스럽게는 제가 점쳐봅니다. 여튼 간에 어떻게 되든 간에 화요일 수요일은 이 종합주가가 치고 올라가야 돼요. 한 2포인트 정도, 이틀 양일간에 최소 최대 2, 3포인트는 올라가야 됩니다. 정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9월달이 조금 수월하게 이제 돌아갈 거예요. 또 금리도 동결되고, 물론 우리 한국은 동결이지만, 그래서 향후 9월달, 10월달 좀 올해 마지막 수익의 익절 구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저도 진심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 설명 들어갈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바닥은 따지면서 시그널은 자꾸 나오는데 끌기가 왜 이리 안 나오죠? 원자력 이야기가 분명히 좀 나올 것 같은데, 개별 이슈에는 반드시 원자력과 진앙각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뉴스는 안 나오네요. 시달 때 없는 것만 나오는데, 아직 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단타치로 갔다가 지금 거의 2, 3주째 물려가 있는데, 자꾸 위로 쳐다봐요. 꼬리 흔들고 꼬리 탈고 내려오고, 밀리고 올렸다 밀리다 올렸다 하는데, 지수 영향을 좀 받치 주면 슈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한 마음으로는 내일하고 모레 화수 이틀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빌리티 수익 보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최소한 요 구간 17,000원 언더까지는 올라가는 구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비중 한 50% 줄이고 딴 데 들어가야 되겠죠. 혹시 두산 에너빌리티 두 빌 가지고 계시는 분, 내일하고 모레 이틀을 한번 좀 기대해 보시죠. 저도 어금니 깨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분명히 의제는 원자력과 태양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태양광은 효과 봤어요. 하나솔루션. 예, 아시죠? 하나솔루션은 오늘 법률적으로 문제 없는 게 밝혀지고 해결이 나는 바람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원자력과 태양광 공실 가방에 들었던 보따리를 내일 두비리 풀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는 내일 슈팅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다음에 HMM. 자, 오늘 드디어 말도 많고 달도 많은 20일 5월 다시가 끝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 방송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예상대로입니다. 예상대로고, 실질적으로 파워풀하게 이 회사를 인수할 만한 현금 동원력, 그 다음에 추진력 가지고 있는 회사는 눈에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근데 입찰은 마감되고 유찰이라는 말도 못하겠지만 사실상으로는 유찰이겠죠. 저는 유찰로 보고, 또 어떻게 협의를 하고 어떻게 물밑 작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산업은행으로서는 명분 쌓기일 것 같고, 현재로서는 전환사채고 뭐고 이거 이래가는 이 회사의 어떤 존속 가치도 안 되고 살 사람도 없고 팔아물 데도 없고, 그러니 오죽했으면 외국 선사가 독일 선사까지 사겠다고 덤벼들겠습니까? 이게 무슨 나라 망신,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 돈도 돈이지만은 저도 대한민국 돈으로 샀지 달러로 산 것도 아닌데 국정선사를 외국인이 덤벼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산업은행 정말 진짜 개 시읒 쌍기역입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우리 개미 주주들은 피 터지고 살이 배기고 좋은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험한 길을 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정말 그게 의심스럽네요. SM도 타격이 클 거고, 물론 생각 자체도 나빴고, 전부 다들 아시죠? 현금 보유 능력이 12조에 이자가 벌어들이는, 분기 벌어들이는, 선박의 운용으로 벌어들이는 이율보다, 수익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에 대비 이자가 더 많다는 게, 그런데 HM이 무슨 은행입니까? 거기에 제가 종교는 불교지만 중이 연불에는 신경이 안 가고 jet밤에만 신경이 나가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어떻게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는 뻔한 거 아닙니까? 내 돈 요거밖에 없으니까 일단 요거 갖고 우리한테 넘기고, 무슨 카드 할부 분할 할부하는 것도 아니고 분할로 갚을게, 다들 그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제발 좀 배당약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우리 주주들 지금 배당 안 줘도 좋아요. 그냥 전환사채 그냥 매집하세요 그냥. 응? 현실적인 가격으로 액메고 5천원짜리 지분 20%를 2억만 주를 너 얼마에 살래나? 매수자한테 얼마에 살래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HMM의 현금 보유분 갖고 지분 매집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다고. 현실적인 가격으로. 그죠? 아무런 가격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꼭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분까지 전환을 시켜서 그거를 시장에 내놓고 인수자까지 부담을 주게끔 해가며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매각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개돼지 살 찌우듯이 그냥 털에다 넣어놓고 사루미 가지고 살만 찌워놓고. 안타깝지만 굳이 정부에서 판다고 할 때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그렇게 쉽게 수월하게 매각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계속 제가 거의 반년을 제가 전화사채 연구체에 대해서만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그 어느 교수님이 칼럼을 쓰셨던데 대국적인 차원에서 생각 한번 해봐라고. 참 굳이 시장에 내놓을 게 아니고 보유 능력이 있는 회사의 자금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서로가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대국적으로 생각을 해봐라고 했던 어느 교수님의 그 칼럼이 제 가슴에 와닿더라고. 상생의 길로 가야지 사생의 길로 가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어떻게 또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오늘로서 봤을 때 입찰에 들어오는 회사로 봤을 때는 LX가 가능성이 많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LX조차도 자금 동원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오늘 뉴스에 보니까 최소 7조 이상이던데 거기에 경영 프레임까지 넣었을 때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가 되겠습니까? 8, 9조 되겠죠, 그죠? 뭐 보니까 뭐 딸딸 다 틀어봤자 3조도 안 되던데 그럼 남은 거는 분할로 카드 할부하듯이 분할로 갚을 건가? 말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설령 인수한들 그러면 현금 동원 능력이 가능한 보유하고 있는 12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할 건가? 이거 말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LX조차도 가능 LX가 가져가는 게 그나마 제일 가능하지만 그거조차도 지금 안 돼요. 그렇다고 돈 많은 독일 선사에 팔아요?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현재의 수급적인 차원을 봤을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빠지는 주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방송 중에 말씀드린 게 이번 7월 21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평균가가 18,500원 말씀드렸는데 몇 번을 3회에 걸쳐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시도하다가 그나마 오늘 18,000원 10원 빠지는 17,990원이 오늘부터 다시 스타트가 또 되는 거네요. 자, 위로 제가 볼 땐 한 번 정도 더 센 슈팅이 나올 겁니다. 10% 이상의 슈팅 플러스 종목 선물이 한 번 더 다시 올라갈 거예요. 저는 그래 봅니다.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네. 그때 바닥에 사신 분들 수익 보실 분들 수익 보시고 한 2만원 위로 좀 올라가면 조금 줄일 수 있는 분은 줄이시다가 또 밀립니다. 또 내려올 겁니다. 왔다리 갔다리 할 겁니다. 딱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딱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딱 요 지점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겁니다. 그러면서 뭐 또 이야기가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팍 3단 콤보로 빠지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 그거는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또 계속되가 말씀드리는 게 금요일날 저희들이 다시 발표되는 SCFI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 지금은 이제 3분기입니다. 3분기 9월달 3분기 3분기 말과 4분기 초입이 전 세계 컨테이너의 운임 지수 플러스 시장의 물동량이 가장 많은 경기가 꼬꾸라졌던 올라갔던 그를 떠나서 물동량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3분기 말과 4분기 초입니다. 거기에 따라가 이 수급적인 차원에서도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올라간다면 반드시 반영돼서 올라갑니다. 그 플러스 매각 이슈에 따르는 전화사채 연구체에 끌기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4월달 요 고점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아주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냥 내려가면 모아가는 자리로 보시고 계속 여기 매각이 어떻게 될 때까지
컨테이너 운임 지수에 따라서 수급을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계속 가져가시면은 나름대로 수익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날 슈팅 야무나가 거의 아래로 10%입니다. 아래로 10% 보시면은 아래로 10%예요. 19,320원 계속 출하할 겁니다. 위로 이 위로 뚫을 계속 출하를 할 겁니다. 또 윗골이 피레침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요러면서 조금씩 끄집고 올라갈 거라는 거. 자, 내일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8,500원입니다. 저는 18,500원이 과연 올라가서 끝마칠 수 있는지, 아니면 내일 또 조금 밀리면은 이거는 사야 돼요. 매수해야 되지만 올라간다면은 추격 매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내일 조금 밀리버리면 저도 매수. 그러나 종가 기준으로 18,500원 같으면은 피레침이 다시 한번 넣을 거고, 또 지수 영향도 좀 보겠지만 저는 이번 주 금요일 SCFI 지수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상당한 관심이 있어요. 만약에 조금 빠졌었는데 한 2, 3포인트 더 올라간다 그러면 19,000원 후딱 넘어갑니다. 다음 주. 요거를 관점 포인트로 보시고 일단 매각 이슈는 체크 두시고 이번 주 금요일 SCFI 지수가 2, 3포인트 올라가는지 그 다음에 내일 종가 기준으로 18,500원 되는지만 확인하십시오. 이슈는 일단 묻어둘게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뉴스를 한번 같이 한번 보고 서로 분석을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음 대환유화 혹시 10만원대에 사신 분들 10만원대 축하드립니다. 10만원대 사신 분들 축하드리고 제가 화학주가 요거는 또 그걸 말씀드렸는데 오늘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좀 제가 제 나름대로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오늘 중국 금리가 기준점으로 1.5 정도 금리 인하를 기대했었던가 봐요. 근데 장중에 초반에 한 6포인트까지 올라간 이유는 그거였던 것 같고, 그 다음 거기에 발표된 시점이 시장의 기대에는 1.5였지만 1포인트 정도 내려가는 말 좀 밀렸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내려갔다는 게 중요한 거고 거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갔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건 아마 경기에 반영이 되면은 대부분이 조금 느려요. 금리가 내려가면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조금 느린데 오늘 같은 경우 대환유와 롯데케미칼이 좀 올랐죠. 롯데케미칼도 좀 올랐습니다. 자, 근데 저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유가 어찌됐든 9월달 아시안게임 플러스 찬바람이 불면은 대환유와는 턴어라운드 한다는 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1만원대까지는 수익거래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11만원대까지는 여러분들도 좋은 판단을 하시고 이런 변동성이 심하고 이슈몰이에 하루아침에 상한가 하한가 오늘 같은 경우는 한 종목은 V1에 하방 상방 10번이 걸리는 종목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눈요깃감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꾸준히 한번 보시고 11만원대 초유까지는 충분히 성부가 노는 주식이라는 거. 예, 그 다음에 실적 분기 플러스 어떤 거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종목 중에서 분기 실적을 플러스로 수백억 수천억 내는 종목 한번 뽑아보시면은 몇 종목 안 됩니다. 실적 갖고 지금 이 주식을 갖고 하는 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지금 실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향후 어떻게 될 건가는 대환유화도 마찬가지고 HM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많은 회사는 결국 살아남고 주가는 선반영하고 먼저 올라갑니다. 올라갈 이 코스피가 우상향을 한다는 스타트를 끊을 때는 먼저 올라갑니다. 제 말이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아마 내일 보시면은 더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이전 분명히 말씀드리. 그래서 대환조화도 걱정하지 마시고 모아 가시고 수익 보시는 그날까지 좀 기다리시면 돼요. 제가 또 말씀드리면 찬바람 불 때입니다. 찬바람 불 때. 자, 그 다음에 제가 방송 중에 절대 매수를 추천하는 건 아닌 건 제가 산 것만 말씀드린다 했으니까. 금요일날 원익 QNC가 한 7, 8% 올랐죠. 네, 그때 제가 목요일날 방송이 했습니다. 이거 내일 제가 반드시 사고 들어간다고. 근데 못 샀어요. 금요일날 제 가족이 일본에서 와가 운전한다고 오전에 운전한다고 HMM도 못 팔고 원익 QNC도 못 사고 저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엄청난 소식을 받습니다. 근데 8% 올라가더라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자리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지금 내년 먹거리를 위해서 지금 반도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열심히 자료 조사도 하고 있고 제가 찍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원익 QNC는 다시 들어갈 겁니다. 차수오면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반도체 쪽도 한번 이제부터는 유심히 한 서너 달 공부하시는 거 괜찮은데 아마 지금 내일 만약에 나스닥이 오르면은 삼성전자부터 슈팅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원익 QNC, 코미코 이런 애들이 만약에 삼전이 1포인트 이상 올라가면 한 2, 3포인트, 3, 4포인트 바로 슈팅 나고 바로 올라갈 거예요. 예, 그런 변동성장이 또 계속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방송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 화요일, 수요일 이틀 강의만 나와준다면 엔비디아 실적이 반드시 좋을 거라는 거. 제가 이런 지수 플레이는 안 하는데 요즘은 워낙 이 날구지 들구지들이 많아가지고 지수에 따라가 그냥 하방 잡고 기계 군단들이 돌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지금 지수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특히 두빌 같은 경우에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고 HMM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환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진 주식이 지수 영향을 선반영 받는다니까 더 세게 받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발 나스닥이 좀 한 1포인트 이상 좀 슈팅이 나오기를 정말 얘들은 사전에 알아요.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건 일반 소액 투자자들은 절대 이 IB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슈팅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사전에 먼저 감지를 하고 있다는 거고 안테나에 걸리는 거고 거기 따라가 얘들은 먼저 움직입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제발 나스닥이 오늘 내일 아침 종가 기준으로 1포인트 이상 제 희망은 1.5 그러면 환율이 싹 빠져버립니다. 환율이 1343원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1340원 밑으로 빠졌는데 아마 심하게 한 10원 7, 8원 10원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이제 나스닥이 올라버리면. 그리고 또 하나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이 세계 1, 2를 다투는 미국의 채권을 들고 있잖아요. 올 같은 경우에도 위안대 달러 대비 7.3까지 갔다 오늘 또 개입 들어왔습니다. 개입 들어와서 채권을 확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리니까 미국 국채 팔아버리니까 그냥 바로 그냥 달러 중국 위안이 7.24, 7.25까지 내려가 버려요. 미국도 별로 좋진 않아요. 지금 채권을 팔아가 될 게 아니고 중국하고 일본이 채권을 사줘야 되는데 아마 이럴 경우에 골치 아파질 겁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옛날에 이 헤지 펀드들이 있어요. 이게 환매 세력들 각국 나라 돌아다니면서 이 돈으로 장난치는 아주 큰 손들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블랙록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막 이 요놈들이 영국 돈을 한번 건드렸다가 영국 파운드 가지고 한번 건드렸다가 영국 경제 박살난 거 아시죠? 환이 나중에 손들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손들어 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중국 들어가 가지고 한번 치다가 중국에서는 개박살 났어요. 중국은 환장난 치고 들어갔다가 개박살 났습니다. 개박살 난 이후에 중국 엔화, 위안화에 대해서는 얘들이 금기사항입니다. 환율 장난을 못 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순전히 환일에 움직이고 하는 거는 중국의 경기 침체에 따르는 환의 하방 압력이지, 그런 놈들이 장난을 치는 상황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미국 국채를 중국이 팔면서 금리를 인하시킬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정상적일 거고, 중국의 경기는 아시안 게임을 기점으로 해서 회복이 될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점쳐보고 있기 때문에 대환유화도 배수하고 타고 가시자. HMM도 마찬가지입니다. SCFI 지수가 중국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는 건 전 세계 물동량의 3분의 1 이상이 중국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디프레션 하는 건 가격이 쌉니다. 가격이 싼 제품들을 미국은 받지 않으면 미국 인플레 잡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기정사실이니까 곡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제자리를 찾아서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기까지만 고통을 분담하시고 힘들더라도 자리를 지키고 계시면 반드시 수익을 보십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의 방송을 정리하자면 내일과 모레 이틀 양일간 코스피 지수가 2550까지 슈팅이 노는지 보시면은 다음 주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 지수들이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많고, 물론 코스닥도 다시 900선을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 그러려면 일단 개는 접어두고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에 거의 1포인트 이상 지금 육박하려고 해요. 물론 반박 세력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소화하고 올라가려면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제발 오늘 나스닥이 좀 많이 올라줘야 돼. 다음 원화가 좀 떨어져야 되고, 그쵸? 달러 대비. 자, 여러분, 오늘은 두 발 뻗고 잠은 못 자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한 새벽 한 2시까지는 저도 지켜볼 것 같은데, 잘 되도록 여러분 다같이 저희들끼리 기도 한번 하시죠. 긴 시간 경청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